네, 문제 10번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털보쌤 방지환. 반갑습니다. 우리 문제 10번은요, 크게 또 역시 세 갈래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, 가장 먼저 조선의 사회 변동, 특히 그 가운데서도 신분제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볼 것이고, 두 번째로는요, 실학이라고 해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. 대표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쓱쓱쓱 한 번씩 보고, 그리고 나서 조선 후기와 그리고 또 전기에 대한 그런 문화의 특징들을 좀 비교적으로 한 번씩 이야기해 볼 텐데,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둬서 봐야 할 부분은 역시 조선 후기, 요거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만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앞서 얘기했듯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신분제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요. 일단 뭐 전기부터 좀 살짝 봐야겠죠. 여러분들 교재에 의하면 피라미드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약간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나라가 운영되었던 게 조선이었습니다. 양반, 중인, 그리고 상민과 천민. 우리가 이 가운데서 잠깐 좀 중인을 좀 보고 지나갈까요? 이 중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과거 시험 가운데서도 잡과에 응시했던 그런 친구들로서 그 가운데서도 이 설이라는 친구들, 이 친구들은 양반과 첩,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인데 그 울분과 서러움이 가장 컸다. 뭐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고 후기로 아래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조선 후기 임진왜란을 겪고 난 이후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이 부유한 상민 계층을 거의 뭐 중점적인 대상으로 해서 공명첩이라는 걸 발행을 하죠. 즉 돈만 있으면 양반이라는 신분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. 바꿔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조선 후기를 나타내는 그 피라미드 보이시죠? 위쪽 라인이 무진장 빵빵합니다. 양반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서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가볍게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? 어디입니까? 바로 실학에 대한 내용입니다. 방금 얘기했던 것만 딱 듣는 순간 뭔가 조선 사회가 살짝 좀 어지럽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팍팍 들지 않습니까?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, 기존의 이 성리학 지금 니네 뭐 하고 있냐? 뭔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에서 훗날 실학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런 학문이 사상이 등장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이렇게 실학자들을 갖다가 두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. 농업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자영농을 육성하는 거에 힘을 좀 쏟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중농학파, 반대로 상공업에 조금 좀 이렇게 좀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공업자, 이렇게 두 갈래인데 총 7명의 실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. 뭐 중농학파에서는 뭐 유형원과 이익, 정약용, 그리고 중상학파에서는 뭐 홍대용과 유수원, 그리고 박재가와 박지원.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중농학파에서는 정약용, 그리고 또 밑에 중상학파에서는 박지원과 박재가, 요 세 분을 일단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중농학파를 대표하는 세 인물 가운데서 이 정약용, 일단은 뭐 책 쓴 거 목민심서, 이 워낙에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분의 그 주장 중에 토지개혁에 대해서 부르짖으면서 여전론과 정전론이 차례로 등장을 하는데요. 일단 이 여전론이라고 한다면요,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수확을 하자, 이런 주장이었고,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 정전론의 이 정자,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전화 걸 때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그 우물 정자, 샵자를 말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들끼리 9개를 갖다가 똑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요걸 갖다 세금으로 냅시다 라는 주장, 이러한 주장을 정전론이라고 한다. 이것도 좀 기억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우리가 정조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 9번에서 다룰 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수원화성을 건설하는데 거중기를 이용했다.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거중기를 만든 사람이 여기 있는 정약용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. 그리고 조금 좀 밑으로 내려올까요? 박지원 선생 하면 여러분들 열하일기,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, 그리고 또 박재가 하면 북하기를 저술했다. 그리고 이 재물이라는 걸 갖다가 우물에 비유를 했다라는 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신다면 더 이상 실학자 파트에서 뭔가 이렇게 어렵게 나올 만한 구석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이 방금 말씀드린 요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같은 데서도 단골 손님 같은 느낌으로다가 짠짠 등장하는 분들이니까요.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맨 밑에 있는 요 실학 외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씩만 좀 언급을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바로 그 천주교죠. 당시에는 서양으로부터 전래되어 왔다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부르는 거, 요것도 하나. 그리고 이런 서양에만 그런 멋있는 학문이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하게 된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까지,
이런 사상들이 조선 후기에 등장을 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그러고 나서 이 조선의 문화를 갖다가 한번 뭉뚱그려가지고 보실 텐데요. 일단 그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? 일단 전기는요. 그 많은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면 일단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가운데서도 조금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 만한 거 바로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리고 또 그림 한 장 더 있지 않습니까? 강희안이라는 인물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사관수도 요 그림들이 딱딱 봤을 때 이거 전기구나 요거 포인트 좀 잡아드리겠고요. 그리고 살짝 좀 위로 올라가자면 우리가 그 세종대왕 공부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칠정산이라는 뭐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달력 같은 느낌 드는 거 그걸 만들었다. 요 세 개만 짠짠짠 공부하시면 더 이상 조선 전기 어려울 것 없습니다. 방금까지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. 우리 후기를 좀 봐야겠죠? 제가 이렇게 살짝 좀 전기에 비해서 폼을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무슨 뭐 시험 문제에서 문제 10번에서 그렇게 자주 박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.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시선을 내려보면 바로 이 정선이라는 인물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뭐 금강전도라든가 인왕제색도 이런 그림 뜨면 바로 또 후기구나 그거를 전기의 그림과 잘 비교해달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나서요 당시에 그 김홍도, 신윤복 이런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그림을 많이 남깁니다. 두 분이 그린 그림을 갖다가 딱딱 던져주면서 실제 수능에서도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을까 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요. 조선 후기에 대한 특징 잘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해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밑에 또 민화라는 이름이 등장을 할 겁니다. 이 민화는 누가 그렸는지 모릅니다. 며느리도 몰라요. 그리고 밑에 보시면 까치와 호랑이 그게 바로 대표적인 민화입니다. 잘 연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밑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목이 뭡니까? 그렇죠. 역사니까 당연히 역사서에 대한 내용도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죠. 특히 유득공이라는 인물이 저술한 발해고 특히 발해고에서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라는 부분 잘 연결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민 문화의 발달 파트가 되겠는데 이 나름대로 조금 좀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한 서민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돈을 투자합니다. 그 가운데서도 이 가장 대표적으로다가 한글 소설이 이 시기에 쓰여지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사설시조라고 해서 양반들은 나름대로의 그 격에 맞게 시조를 읊조리는 거 이게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. 근데 우리 서민들 못 배웠죠.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그냥 읊조려 됐다. 이게 사설시조라고 부르는구나. 역시 또 조선 후기의 특징. 그리고 또 역시 이때 당시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. 전기수에 대한 내용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엮어서 그림과 함께 조선 후기에 대한 특징들이구나 공부해 주신다면 10번 문제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핵심 기출 키워드 쓱쓱쓱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우리가 봤던 게 뭐였습니까? 조선 후기 들어서 신분제가 점점 동요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납속책과 공명첩 요거 한 번씩만 좀 더 봐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왔을 때 실학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쭉쭉 공부했습니다. 대표적으로 정약용과 박지원, 박제가 각각 중농학파, 중상학파 두 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조선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무게를 담아서 말씀을 드렸었죠. 뭐 진경산수화부터 시작을 해서 서민문화의 발달, 무슨 뭐 사설시조, 한글 소설 등등등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신다면 문제 10번에서 발목 잡힐 일 없을 것이다.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털보쌤 여기서 이렇게 문제 10번 정리하겠습니다.